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그대TV 공부 도와주는 언니 공언니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선생님, 저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공부할 게 많은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지문을 읽다 보면 앞부분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공부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집중력 끝판왕이 될 수 있는 방법 적어도 한 가지는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신체를 쓰는 거예요. 신체를 쓰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딴짓을 하고 싶은 머리와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신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지금부터 공부 시작! 딴 생각 금지! 이런다고 딴 생각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슬로싱킹의 저자 황영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약 2만 개 3초에 한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집중이 잘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신체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펴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10자를 적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뇌보다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손을 쓰면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이 줄어들고 점점 공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영단어를 노트에 쓰면서 외워보고요. 수학 공부를 한다면 문제를 먼저 연습장에 똑같이 적어보세요. 비문학 문제를 푼다면 단락별 지문의 핵심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문에 집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2023년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의 방법인데요. 교수님은 연구에 방해되는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 책상엔 노트와 샤프, 모래시계 딱 3가지만 둔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극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라서 연구에 방해되는 자극은 모두 피한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읽고 싶은 논문도 연구 기간 중에는 읽지 않고 연구와 관련 없는 대중활동도 피한다고 해요. 심지어 식사도 마찬가지. 매일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먹는다고 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새로운 음식을 고르고 맛보면 정신이 산만해지는데 이 또한 불필요한 일이며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모래시계로 잴 수 있는 15분. 깊은 생각이 필요할 때는 모래시계를 한 번 더 뒤집어 집중했다가 뒤집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연구한다고 해요. 필즈상을 수상한 교수님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라니. 생각해보니 그래요. 이 방법은 저도 평소에 쓰는 방법이라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부에 몰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공부하려고 하면 괜히 물 마시고 싶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책상이 왠지 지저분해 보여서 정리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집중이 안 될 때 30분 모래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이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딴짓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언제 다 떨어지지 하고 계속 모래시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모래가 다 떨어져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몰입하게 돼요. 그럼 30분 이상은 지났다는 거예요. 이 어렵게 만든 집중력을 여기서 끝내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한 번 더 하고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저는 이렇게 3번까지 돌려서 공부한 게 최대였어요. 3번이면 90분 이상이죠? 그럼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20분 정도 쉬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9시간 공부하겠어. 다짐하고 실천하는 건 어려운데요. 30분씩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좀 쉬워요. 15분 혹은 30분 모래시계 공부법 어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기적의 집중력이라는 책에 나온 방법인데요. 평범한 사람도 집중력의 신으로 만드는 하루 16초 집중력 훈련. 일본의 집중력 연구가 모리 젠지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16초 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집중력을 순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 책에는 집중력 카드가 수록되어 있어요. 사용법을 정리하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런 심호흡을 3번 반복한다. 그리고 집중력 카드의 중심점을 20초 동안 바라본다. 눈을 감는다. 눈꺼풀 안쪽에 떠오른 잔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눈을 뜬다.
지금부터 할 일을 시작한다. 평범해 보이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요. 책을 읽었던 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업무할 때마다 딴 생각이 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빠른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중력 훈련을 시켰더니 공부할 때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집중력을 관리하니 업무 효율이 좋아져서 야근하는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집을 풀기 전에 반드시 집중력 연습을 해요.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공부에 집중하기 쉬워졌어요. 집중력 카드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 권 더 샀어요.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째, 머리가 아닌 신체를 사용하라. 둘째, 모래시계를 이용해라. 셋째, 집중력 카드로 훈련해라.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와닿으세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집중이 안 되어 어려움을 느낀다면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노트를 펴고 멍 때리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자 라고 써보는 건 어때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휴대폰에 불필요한 알람은 모두 끄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기로 해요. 하루는 24시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면 부족한 시간에도 공부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